항생제도 필요 없을 만큼 햇빛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햇빛을 쬐면 면역력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자연체험 친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99년도 직장암 상기 판정을 받고 오랫동안 도병생활을 해왔었습니다. 판정 후에 현대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치유생활법이라든가 또 자연건강식이라든지 또 웃음치료라든지 그리고 건강심리치료, 웰다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지금까지는요, 이참이나 재발 없이 나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토병생활을 하면서 햇빛에 관련 공부를 해보고 활용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특히 우리 암 환우들이나 만성질환자들에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암 환자들은 약 70에서 80% 정도가 우울증이나 우울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때 햇빛을 쬐면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고 우울증도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햇빛을 쬐었을 때 바로 우리 몸에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외선에 노출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래도 효과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완전히 무장을 해도 바로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의 증가는 햇빛에 쪼이는 즉시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내일까지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눈을 통해서 기록된 이 햇빛이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 우울증을 없애는 데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흐린 날보다 화창한 날에 8배나 많고 겨울보다는 여름철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세로토닌은 저녁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생체의 바이오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서 수면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에서는요, 이 멜라토닌을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천연 수면제로 인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숙취나 부작용 없이 불면증을 이기게 하는 물질이라고 하면서 향암 효과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햇빛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요, 겨울철을 빼고는 항상 양말을 다 벗습니다. 벗고 충분히 이 발까지도 햇빛에 쬐어주죠. 그러니까 발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백혈구는 우리 암 환자들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햇빛을 쬐었을 때 백혈구 숫자가 증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세포 활동도 굉장히 증가를 한다네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식세포는 우리 몸에 해로운 입자나 세균 그리고 죽은 세포를 포식해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세포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대식세포라든지 당구세포라든지 뭐 호중구, 뭐 수지상세포, 비만세포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세포들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이죠. 정말 햇빛은 유익함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상으로 무한으로 준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할 뿐이죠. 그리고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메디컬 저널의 발표에 하면요, 햇빛과 결장암 발병률 연구를 해보았다고 그래요. 미국의 그 9개 지역의 결장암 발병률 연구를 해보니까 남부주 남성들하고 북부주의 남성들을 비교를 해봤대요. 남부주의 남성들은 100을 봤을 때 북부주 남성들은 153, 180 정도의 결장암 발병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있는 남성들보다 결장이 더 많이 걸렸을까? 이걸 보니까 이 공기 오염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이 너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 남성들이 시골 지역 남성들보다 결장이 더 많이 걸렸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결장암 발병을 줄여주는 것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이 햇빛을 어떻게 했을 때가 가장 더 효과가 있나, 이것을 잠시 살펴보면요, 햇빛은 가능하면 아침에 밝은 햇빛을 적어도 30분 정도 쬐우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빛은 매우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은 아침과 오후에 나눠도 좋다. 그래서 시간대는 가능하면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여름의 경우에는 12시나 1시 사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5분 간격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몸을 햇빛을 쬐어주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흐린 날이나 겨울 동안에는 햇빛의 강도가 줄기 때문에 실외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충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식사 30분 전 후에는 가능하면은 햇빛을 안 주는 것이 좋답니다. 소화에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햇빛 아래서 눈 뜨고 잠을 자지 말합니다. 근데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근데 너무 많이 쪼이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고지방 식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피부암 우려가 일반인들보다 높을 수도 있고 주름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많이 쭈우면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 햇빛을 산에 가면 햇빛 명상을 하고 햇빛 치료를 저는 시작했습니다. 또 이 햇빛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 D가 많이 생긴다 하잖아요. 그런데 햇빛을 쬐게 되면은 왜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생길까요? 무엇이 비타민 D가 될까요? 저도 처음에 궁금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햇빛을 쬐니까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햇빛을 받게 되면 피부로 서면 나오면서 햇빛을 받으면 그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한대요. 그리고 이 비타민 D3를 처음 발견한 의과대학 교수 홀릭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약으로 암, 심장병, 중풍이라든지 골다공증 이런 것을 포함한 또 자가 면역 질환 것을 모두 고칠 수 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면서, 그런데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그런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병통치약인 햇빛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타민 D3는 거의 모든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비타민 D3가 유방암과 대장암, 전립선암 등을 예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증명한 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는 항생제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 폐결핵이 걸리면 햇빛을 오래 쬐는 것이 가장 훌륭한 치료법이었다고 그래요. 또 1900년도 초에는 덴마크의 의학자 닐스 리베르 핀센 박사는요, 햇빛으로 구루병과 폐결핵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증명하여서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수백 년 전부터 햇빛을 쬐어서 어린이들이 구루병을 치료한 기록이 있지만 핀센 박사가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영국의 보스턴에 있는 해상유동병원에서는요, 이 구루병에 걸린 어린애들 배에 싣고 여행을 하면서 가판위에서 인류강을 해가지고 구루병을 치료하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에는요, 국민이 햇빛을 쬐면 어렵이 40%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면 어떤 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걸렸다 하더라도 잘 낫는다, 이렇게 하면서요, 독일의 모든 국민들에게 햇빛을 충분히 쬐게 하면 어렵이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 사람들은 이 햇빛이 좋은 날은 모두들 나와서 몸을 이렇게 햇빛에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빈센 박사는 이 비타민 D는 지금까지 알려진 물질 중에서 항암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물질이라고 걱정을 하면서요, 비타민 D가 줄어들면서 암 환자가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햇빛을 쬐는 것이 그만큼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햇빛만 쬐우면은 이 비타민 D는 얼마든지 합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뜨거운 햇빛을 한 30분 정도만 쬐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텐을 바른다든지 챙을 다 덮어 쓰고 얼굴 완전히 가린 상태 하면은 거의 효과가 없답니다. 특히 선텐을 바르면 약 5%도 흡수가 잘 안 된다네요. 그래서 특히 우리 환자들은 비타민 D를 만들려면 맨살에다가 충분히 몸을 자꾸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대요. 햇빛에 노출 시간이 작아서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 목구멍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오목한 가슴 있잖아요. 두 젖꼭지 사이에서 아가슴 쪽으로 우리가 흉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흉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보아서 통증이 있는 사람은 만성적으로 비타민 D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간단하게 또 체크도 해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햇볕을 쬐어주고 쬐우되 모자를 쓰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고 햇볕을 쬐어야 된다는 거죠. 얼굴이나 팔이나 제 같은 경우에는 양말까지도 벗습니다. 다리도 충분히 햇빛에 쬐어주고 많이 했죠. 그래서 햇빛은 너무 과하게 쬐어도 안 되지만 너무 작게 쬐어서 오히려 병을 만드는 예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햇빛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소독제고 항생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햇빛을 꾸준히 쬐는 사람들은 어떤 약이나 항생제도 필요 없을 만큼 햇빛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햇빛을 쬐면 면역력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 이온 변화를 작용을 시켜서 음이온을 조성해서 공기를 굉장히 상쾌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서 숲속을 다니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머리가 굉장히 맑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짜증이나 우울이나 불안 등이 해소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햇빛은 특히 우리 환자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천년의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에 필요 충분한 양은 매일 한 30분에서 60분 정도는 쬐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의 절대 필수라군요. 하루에 얼굴에 요 반만큼이라도 5분 정도는 쬐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햇빛은 우리 만물의 에너지 근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98%가 태양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햇빛이 잘 드는 집에 살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남양집을 선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 광선은 우리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신의 은총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환하게 열어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필요한 이 햇빛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고 이 모두 필요한 이 햇빛을 우리 충분히 잘 받아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 햇빛이 디딤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복 받으시오. 감사합니다.